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7월 3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생산직 신입사원을 1,100명 채용합니다. 현대자동차 도사는 내년에 500명, 2026년 300명 등 8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미 예정했던 내년 신규 채용 인원 300명을 합하면 전체 인원은 1,100명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지 신의 직장으로까지 불리고 있다고 하죠. 취업 준비생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취업의 꿈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이태 완주군수는 완주 전주 통합 추진에 대해 우선 행정적 통합 추진 방식보다 경제적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이태 군수는 완주 전주 통합 서명인 명부에 대한 확인 작업과 함께 오는 12일 전북 특별자치도 이송을 앞두고 현재의 일방적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이태 군수는 또 정치권의 논리에서 출발해 찬반 투표가 진행되면 주민 갈등이 우려되고 행정적 통합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전북자치도의 감사에서 익산시의 부적정 행정이 대거 적발돼 3,5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처분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익산시는 기초연금 사망자 과오 지급 환수 업무를 소홀히 해 잘못 지급한 5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잘못된 정산을 적정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남원시 의회가 다시 의장 후보자 신청을 접수하고 오늘 의장을 선출합니다. 지난 1일 실시된 남원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지만 1, 2차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낙선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16명 시의원 모두가 민주당 소속으로 앞서 의원총회까지 열어 후보를 낸 것인데 본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까지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지역정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급식 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 증진을 위해 폐암 검진을 지원합니다. 검진 대상은 국립, 공립 사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검진을 희망하는 급식 종사자 2,060명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폐암 검진을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국립학교와 사립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전북 지역으로 농촌 유학을 오는 학생 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 2학기 전북 농촌 유학생 모집 결과 48명이 새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학생 거주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울산과 강원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 농촌 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산시 용안면의 송산마을이 7번째 자치연금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송산마을은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발전 수익금으로 마을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 60여 명에게 매달 6만 원씩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자치연금 마을은 모두 7곳이 있는데 5곳이 익산에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전주 가맥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전주 가맥축제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드론쇼, 벼룩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또 대학생 자원봉사자 330명이 축제 진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순창구는 경로 효친과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매달 8만 원의 효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동일 거주지에 만 70세 이상을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순창구는 올해부터 효도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7월 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이슈 브리핑 전북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환자중심병원 전주 대자인병원과 JB 미디어 그룹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